독사들이 득세하는 호주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로도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태즈메니아 데빌은 어떻게 이 죽음의 야생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야생의 호주, 태즈메니아 데빌. 독사들의 영역에서의 사냥. 전날 밤, 나루는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땅에서 숨막히는 사투 끝에 킵과 함께 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칼립투스 나무의 새벽이 밝아오자 나루의 생존 이야기는 태즈메니아의 훨씬 더 잔혹한 현실의 작은 일부분이야 불과했습니다. 붉은빛 땅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타이거 스네이크는 바위 틈에서 기어나오고 이스턴 브라운 뱀은 햇볕을 향해 등을 곧게 폈습니다. 그리고 독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짧고 검은 형체가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태즈메니아 데빌. 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았지만 풀잎 하나하나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감히 사냥에 나선 유일한 생명체였습니다. 그들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호주에서는 사냥꾼이 한순간에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 태즈메니아 해안의 아침은 언제나 바람과 파도의 혼돈으로 시작된다. 남극해에서 밀려온 하얀 파도가 우뚝 솟은 검은 절벽에 부딪히며 차가운 안개처럼 하얀 거품을 일으킨다. 축축한 모래 위에는 물개들의 그림자가 흩어져 있고 거대한 해초 덩어리들이 바위투성이 해안가로 바람에 휩쓸린다. 하늘은 짙은 회색빛이고 바람은 마치 바다의 신음바람 울부짖는다. 이런 풍경 속에서 살아있는 돛이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날개를 가진 바다새 알바트로스가 바람을 타고 원을 그리며 선회한다. 알바트로스는 폭풍 속에서 날도록 태어났지만 오늘 아침의 차가운 남풍은 너무 강해서 다 자란 알바트로스조차 흔들리고 있다. 깃털이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알바트로스는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었다. 몸을 기울이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균형을 잃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아쳐 커다란 흰 몸이 젖은 모래 위로 곤두박질듯이 떨어져 미끄러지듯 움직이지 않았다. 날개가 바닥거렸지만 곧 숨을 거두었다. 바다는 슬픔에 잠길 틈도 없었다. 위에 어미 알바트로스는 한 바퀴 선회하더니 다시 날아갔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다. 새의 시체는 그대로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 낮은 구름은 잿빛으로 변했고 태양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바람은 방향을 바꿔 더욱 거세졌고 바다는 깊고 낮은 포효를 질렀다. 모래는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어둠이 해안을 덮사갔을 때 다른 생물들이 깨어났다. 태즈메니아의 밤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회주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안가 덤불 속에서 낮고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타났다. 그 눈에는 갓 떠오른 초승달이 반사되어 있었다. 바로 태즈메니아 데빌이었다. 낮에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어 차가운 바람이 빗자국을 얼리고 죽음의 악취가 안개를 가득 채울 때 그곳은 바로 태즈메니아 데빌의 영역이었다. 태즈메니아 데빌은 모래사장에 웅크리고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바닷사람 속에 아침에 맡았던 알바트로스 사체의 악취를 알아챘다. 망설이지 않고 움직이는 바위처럼 낮고 단단한 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살해 냄새에 잠에서 깬 것은 태즈메니아 데빌만이 아니었다. 멀리 떨어진 더욱 어두운 바위 틈에서 작은 콜 하나가 이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밝은 노란 윤이 반짝였다. 콜은 밤바람처럼 빠르고 가볍게 미끄러져 내려왔다. 콜은 알바트로스 사체를 발견했지만 젖은 털에 닿기도 전에 뒤에서 다른 생명체의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콜은 멈춰섰다. 고개를 돌리자 귀가 쫑긋 섰다. 태즈메니아 데빌이 거기 있었다.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사나웠고 한 입에 콜의 뼈를 부술 수 있는 턱을 가지고 있었다. 달빛 아래 두 종의 눈이 마주쳤다. (1초) 2초. 그러자 콜은 물러섰다. 빠르고 날카롭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숲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태즈메니아 데빌은 알바트로스의 사체 위로 몸을 숙였다. 날카로운 흰 이빨이 부서진 돌멩이처럼 드러나도록 입을 크게 벌린 후 쩍 하는 소리가 밤의 파도에 울려 퍼지도록 세게 물었다. 알바트로스의 날개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뼈가 부러질 때마다 모래가 살짝 흔들렸다. 태즈메니아의 어둠 속에서 밤바람이 죽음의 냄새를 싣고 나르고 바다의 포효가 사냥꾼의 후음과 뒤섞이는 가운데 이것은 그 작은 악마가 생존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첫 번째 식사였을 뿐이다. 밤에 태즈메니아 숲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달빛은 유칼립투스 나무 사이로 가느다란 은색 줄기로 스며들고 축축함은 차가운 안개처럼 당을 겁하며 모든 소리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썩어가는 낙엽 아래에서는 독사들이 살아있는 독줄기처럼 천천히 기어다녔고 노란 빛이 도는 검은 몸은 산들바람에 살랑거렸다. 저 높은 곳에서는 검투사 거미가 어둠 속에서 작은 거미줄을 치고는 마치 검투사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그물을 던지듯 순식간에 먹이를 덮쳤다. 더 멀리서는 테지메이니아 가면올빼미의 낮고 오싹한 울음소리가 숲의 나뭇가지 아래에서 감이 움직이는 작은 생명체에게 사형선고처럼 내려졌다. 모든 소리가 뒤섞여 밤의 풍경을 만들어냈고 모든 덤불은 죽음의 은신처가 될 수 있었다.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쿼럴은 작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작고 다부진 몸,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쫑긋거리는 귀, 달빛을 유리 조각처럼 반사하는 노란 눈. 쿼럴은 자신이 너무 작아서 소리를 낼 수도 없고 급강하하는 올빼미나 뱀의 공격을 견딜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발걸음 하나하나를 깃털처럼 가볍게 옮겼다. 그러다 멈춰섰다. 키 큰 나뭇줄기에서 아주 희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쿼럴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날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 껍질에 매달려 숲속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는 듯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쿼럴은 먹잇감의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휘몰아치는 순간 날다람쥐는 다른 가지로 뛰어올랐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무는 소리. 빠르고 단호한 공격이었다. 쿼럴의 입속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숲을 휘몰아치는 바람소리에 묻혀버렸다. 쿼럴은 먹잇감을 음미했다. 하지만 쿼럴이 몸을 돌려 이빨을 드러내고 먹잇감을 숲속으로 끌고 가려는 순간 뒤에서 낮고 거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끈적끈적하고 걸쭉한 소리는 마치 한 번 물어뜯으면 뼈까지 부서질 것 같은 무시무시한 생물의 소리 같았다. 또 다른 테지메이니아 데빌이 달빛 아래로 걸어 나왔다. 쿼럴은 얼어붙었다. 밤의 숲도 얼어붙었다. 뱀은 기어가는 것을 멈췄다. 올빼미도 울음을 멈췄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쿼럴의 입에서 풍기는 신선한 피냄새를 실어 날랐다. 데빌은 그 냄새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테즈메이니아 데빌은 고개를 숙이고 앞발을 땅에 박아 넣으며 덮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쿼럴은 기다리지 않았다. 데빌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순간 쿼럴은 작은 화살처럼 쏜살처럼 달려들어 고사리 덤불을 헤쳤다.
몇 번의 도약으로 쿼럴은 어두운 잎사귀 속으로 사라졌고 데빌은 나무 아래에 서서 좌절감에 작게 으르렁거렸다. 밤의 숲은 다시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테지메이니아의 오랜 교훈을 품고 있었다. 강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재빠른 자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는다. 하지만 테지메이니아에서는 때때로 아무도 충분히 빠르지 못하다. 멀지 않은 곳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갑자기 차갑고 금속적인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데빌은 고개를 들고 콧구멍을 벌렁거렸다. 피냄새였다. 하지만 최근 사냥에서 맡았던 피냄새는 아니었다. 그 냄새는 똑 쏘고 쓰드나며 날고기 냄새보다 더 익숙한 무언가, 바로 독이 섞여 있었다. 데빌은 이슬이 젖은 풀밭을 발치로 삼고 천천히 그 낯선 냄새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검은 몸이 멈춰섰다. 썩어가는 낙엽 사이에 작은 패드멜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목덜미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고 회색 털 위에는 작고 깊고 깔끔하며 완벽한 모양의 송곳니 자국이 2개 선명하게 나 있었다. 타이거 스네이크가 몇 분 전에 이 먹이를 덮친 것이었다. 쉿소리도 몸부림치는 소리도 없었다. 단 한 입, 죽음은 소리 없이 퍼져나갔다. 테즈메이니아는 기기 위해 포효할 필요가 없다. 때때로 어둠이 사냥꾼을 대신한다. 데빌은 조심했다. 전투에서 강했지만 독 앞에선 아무리 작은 데빌도 경계해야 했다. 데빌은 다시 냄새를 맡았다. 기어가는 것도, 숨소리도, 풀 속에 숨어있는 황금빛 눈도 없었다. 안전하군. 데빌은 몸을 굽혀 첫 번째 조각을 뜯어냈다. 축축하고 차가운 밤 공기에 작은 뼈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테즈메이니아는 포식자가 평화롭게 살도록 점처럼 허락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낮은 쉿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고기 냄새와 이를 가는 소리에 이끌린 다른 데빌들이었다. 그들은 시체 주위를 희미한 원을 만들었다. 인사도 없었다. 나눠 먹는 것도 없었다. 오직 굶주림과 소유욕뿐이었다. 썩은 나무가 두 동강 나는 듯한 날카로운 포효가 터져나왔다. 먼저 달려든 녀석은 털을 곤두세우고 눈부시게 하얀 이빨을 드러냈다. 그건 단순한 먹이 사냥이 아니라
힘겨루기였다. 한 마리는 뿔에 찔려 갈기갈기 찢어졌다. 다른 한 마리는 상대를 사납게 물어뜯었다. 물어뜯고 찢고 씩씩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태즈메이니아 숲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가장 큰 두 마리의 대빌이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주둥이를 물어뜯고 갈비뼈를 채찍질하듯 내리치고 털과 피가 어둠 속으로 튀었다. 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이 순간 태즈메이니아 대빌의 진정한 위험이 드러났다. 먹이를 두고 싸우는 뱀이나 올빼미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그 물어뜯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위험이었다. 태즈메이니아 대빌은 동족끼리 자주 싸우고 상처를 입히는 종입니다.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얼굴, 입술, 목 등에 작은 상처가 남습니다. 태즈메이니아의 밤에는 이런 상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악마들에게는 단 한 번의 물림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대빌이 서로를 물어뜯는 동안 입 주변의 피부에서 피가 흐르고 그 아래에 어두운 분홍색 조직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극히 드문 형태의 암인 대빌 안면 종양 질환이 퍼집니다. 공기를 통해 전염되지 않습니다. 미끼를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빨이 다른 개체의 살을 뚫고 들어갈 때만 전염됩니다. 밤중에 물어뜯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DFTD는 태즈메이니아 대빌의 얼굴 조직이 크고 고통스러운 종양으로 부어올라 물거나 먹을 수 없게 만들고 결국 굶주림이나 감염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질병이 나타난 이후 태즈메이니아 여러 지역의 대빌 개체 수는 80에서 90% 감소했습니다. 포식자 때문도 아니고 서식지 파괴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서로를 너무 많이 물어뜯기 때문입니다. 태즈메이니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고기 조각을 차지하기 위한 밤의 싸움이 전체 개체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본능이 싸우도록 부추기고 바로 그 본능이 그들의 생존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숲 어딘가에서 그들은 여전히 태즈메이니아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동물의 시체 옆에서 함께 먹이를 먹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작은 악마들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찢어발기며 죽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동안 태즈메이니아 과학자들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싸움에 나섰습니다. 건강한 개체를 감염된 부위에서 분리하고 종양의 유전자를 해독하고 실험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폐쇄된 보호구역 안에 질병 없는 태즈메이니아 데빌 개체군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존 본능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한 태즈메이니아 데빌을 막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었습니다. 데빌들이 여전히 밤의 숲을 가로지르며 포효하고 있는 동안 그 조용한 싸움은 실험실에서, 구조 캠프에서, 그리고 야생으로 다시 풀려난 모든 개체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생은 항상 잔혹하지만 놀라운 생존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정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와 함께 야생의 세계를 계속 탐험해 주세요.